네, 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수입니다. 오늘 3강인데요. 문제는 권력관계의 변화에 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제목인가요? 권력관계 이러니까. 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도 열심히 일했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 삶은 이전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왜 점점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불만과 스트레스는 쌓여만 갈까요? 결국 그거는 한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많은 부분이 사회적인 변화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해방 전국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이라고 하는 위험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는 노동의 소멸시대에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동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은 사실은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에 의해서, 배경에 의해서, 삶의 조건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국가가 얼마나 잘 사는지 또는 수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되고 북한의 동향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미국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가장 선명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력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의 조건을 규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규정력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에 관한 문제를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뭐 뻔한 문제일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국가는 전보다 훨씬 부유해지고 강해졌지만 우리 삶은 전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쌓여만 가는 것일까? 여기서 내 삶은 더 행복해졌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삶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살률이라든지 출생률이 세계 최하위라든지 노인 빈곤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봐도 우리 삶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나라가 부강해지면 부국 강병이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국가는 분명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졌는데 우리 삶은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요?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4.19라든지 6월 항쟁이라든가 뭐 최근 촛불 시위까지 국가 권력을 여러 차례 갈아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왜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2016년, 17년 기억하시죠? 국정농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수백만 명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당시 정치 권력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사회가 나은 정치가 이루어질 것을 또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게 되었다고 훨씬 더 나아졌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시민사회, 시민단체는 왜 그렇게 쉽게 국가 권력에 포섭되고 시민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었는가? 왜 국가 권력,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민의 삶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시민의 권리와 요구를 비공식적으로라도 대변하려고 하는 이런 시민단체가 오히려 국가기구에 포섭이 되고 시민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왜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하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앞서 질문도 그렇고요. 우리 삶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결국 권력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는 권력의 배치와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 권력 이렇게는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도 권력을 갖고 있을까요? 자본도 권력을 갖고 있나요? 네, 권력에 관한 이제 정의라든가 이런 건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랄까, 이것은 이제 베버식의 정의인데요.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우리가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력은 국가 권력, 시장 권력,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시민사회 권력, 시민 권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굉장히 큰 틀로 변하게 되죠. 국가가 강력한 거의 모든 힘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모든 권력을 국가가 독차지하고 사람들의 삶까지 전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가 체제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전체주의 국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국가는 야경국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대부분 다 시장이 행사를 하고, 국가는 아주 소극적인 이렇게 안전이라든지 경찰 업무 정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야경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삼자 간의 권력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삶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권력 관계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국을 몇 년에 했나요? 1948년에 했죠. 그래서 1948년부터 IMF까지는 권력 중심 국가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틀어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였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국가 이념이 형성되고, 국가 이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반공과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한국적 민주주의 뭐 이런 것도, 그리고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도 있었고, 그리고 관료제를 만드는 등 이렇게 이제 국가 건설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4.19라든지 6.25항쟁 등 국민적인 저항 운동이 있었죠. 국민적인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국가 권력의 무도함에 국민이 저항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나요? 4.19를 통해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정권으로 정권이 수평 이동하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역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4.19라든지 6.25항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었지만, 국가 권력 내에서 권력 A로부터 권력 B로, 뭐 야당으로부터 여당으로 이렇게는 변한 적이 있어도, 실제로 국민과 국가 권력, 시민 권력과 국가 권력 간에 수직적인 힘의 역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가 권력 내부에서의 교체는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국가와 국민 간의 수직적인 권력 관계가 바뀌는 경험은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구적 시장이 형성되고 IMF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자율성이 극도로 강화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대요. 모든 권력은 이제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그 말이 그 당시에는 느낌이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국가 권력은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해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실체가 보이잖아요. 시장 권력은 이게 말 그대로 돈과 금융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은 시장 권력이 국가 권력을 압도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지구적 시장화와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IMF 통치로 인해서 워싱턴 컨틴전스 하여간 그 국제적인 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시장 권력은 확대가 되고 시장 권력이 확대가 되면서 국가 권력은 상대화되고, 그리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복지가 확충이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풀어갔던 이런 국가의 기능이 상대화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의 권력 지형을 보면 시장 권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권력은 상대화되면서 국가와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 통제력은 굉장히 약한 상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 권력과 시장 권력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 삶이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도대체 왜 공론장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얘기할까요? 결국은 국가 권력과 시장 권력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의식이 결국은 국가 권력과 시장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왜 공론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왜 시민 권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 설명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